좀 긴장이 되는 그런 자리고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오늘 함께 좀 참여를 했는데, 저희 직원이 며칠 전부터 그 카페에 올라가서 댓글 달아놓은 걸 보니까 저희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 다음날 또 그 직원이 부산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참 얄밉게도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는데, 천만 다행인 것은 오늘 관장님이 함께 이 자리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까지 오시면 더 안 그래도 긴장이 되는데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마침 관장님이 아침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어제 12시에 퇴근을 했어요. 저희가 퇴근을 해서 관장님이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셨나봐요. 다행히도. 그래서 오늘 못 오신다고 하셔서 참 다행이다. 나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건, 제가 원래 맨 마지막에 시민복지관 관장님 다음에 제가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또 다행히도 순서를 바꿔서 제가 먼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싶어서 이렇게 떨리는 가운데 나름 열심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이러한 사업도 발표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에 어떤 좀 용기를 받으시라고 아마 이런 자리가 좀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동지원협의체 아동사랑 한마음회라고 해서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저희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 목감동은 한 13,000명 정도의 인구가, 굉장히 작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속의 작은 시골 동네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관할 지역에는 초등학교 한 곳하고 또 중학교 한 곳,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관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시흥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서울 시흥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를 서울 시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아파트, 이렇게 저층의 아파트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일부 지어져 있고, 거기 중심으로 해서는 한 7,000명 정도의 인구를 겨냥한 조그만 상권. 저희 동네 분들은 여기를 번화가 또는 시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소규모의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을 벗어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드물게 모여 사는 자연부랑 농촌이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복지관이 있는, 아니면 또 이 지역에서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한 지 올해로 11년째 되었고요. 제가 그 책을 보시게 되면 아마 9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보니까 아마 저희가 이 책을 발간을 하는데 2년가량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로 11년째가 되었고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아동사랑 한마음의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2007년도입니다. 저희 복지관의 지역적 특성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속 작은 시골 마을이고, 이곳에 살고 있는 인구 분포를 보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그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관심사는, 저도 여기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엄마들의 이러한 관심에 비해서 지역에는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와 복지관 외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어떤 그 학교 부적응 문제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엄마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가 또 저희 복지관에는 더 많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가 작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이렇게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동네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느 집에가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엄마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나를 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또한 저희 지역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엄마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또 복지관 관할 지역의 인프라 부족이라는 이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아동사랑 한마음회라고 하는 이제 아동들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을 위한 사례 관리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복지관하고 초등학교하고 복지관이 딱 담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쪽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위치해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초등학교에 와서 파견되어서 개별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었고, 또 저희 복지관에서도 한부모가정 통합지원 사업을 하면서 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이동 상담 등을 좀 진행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활동들을 각기 초등학교,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저희 복지관에서 이렇게 각기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 활동들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돼서 만남 얘기들을 나누다가 뭐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을 함께 같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좀 얘기하게 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복지관, 학교, 정신보건센터 담당자들의 이제 기존에 좀 친밀했던 관계와 아이들을 위한 이제 열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 아동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더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기관이 참여하면 좀 더 아이들을 위해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들이 좀 모아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까지 참여가 확대되어서 그 복지관, 초등학교,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가 함께 아동사랑 한마음에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동사랑 한마음에는 기존에 이제 아동들을 위해서 각기 기관들이 일하고 있던 그런 서비스들을 꺼내놓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서비스들을 엮어내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동사랑 한마음의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부터 사업이 좀 시작이 되었고요. 2007년에는 아동을 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이런 기능처럼 정기적인 모임이 월 1회씩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아이들에 대한 사례를 좀 올려놓고 아이들의 그 부분들을 공유하고 이 서비스는 어느 기관에서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더 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2007년 한 해 정도는 좀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2008년 상반기가 되면서 좀 이제 저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부분들은 이제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이 모임을 시작할 때 기관들 간의 어떤 충분한 합의를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는 담당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이제 실무자들의 친분이나 평소에 어떤 열정 이런 부분을 시작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모임에 대한 참여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복지관이 힘겹게 좀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사례 관리라는 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용자들의 변화가 있어야 저희들이 힘을 내서 더 일할 수 있는데, 저희 어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게 잘 이만큼까지 끌어왔던 부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아마 제가 사례도 책에 보면 사례 그런 얘기들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끼리 참 힘겨운 외침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더 모임들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시기에 좀 이제 저희 복지관에 이제 가서 여쭙고 찾아내고 엮어내자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사업을 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시기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고자 하는 어떤 또 새로운 노력들이 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역의 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이제 사업의 당사자인 아이들의 참여를 통해서 아동권리 주간 행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뭐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으로 아동권리 주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한가, 또 아이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이제 행사를 통해서 공유하고, 아동사랑 한마음의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시흥에서는 그 2008년부터 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을 이제 사례관리센터로 전환을 해서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역 밀착형 사례관리 모형인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라는 곳을 운영을 6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지역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사례관리를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라는 채널을 통해서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이제 아동사랑 한마음에서 진행되던 아동 관련 사례 관련은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사랑 한마음에서는 크게 이제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 그리고 아동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큰 주제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사례관리 사업은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로 통합되어 운영되었고, 아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복지관의 또 다른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제 2010년부터 지역의 현안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1차 테마로 우리 지역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모아지면서 2010년에는 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목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아이들 안전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내서 교육하는 사업과 또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지역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캠페인도 하고, 직접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에 대한 사진도 찍고 사진전을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동사랑 한마음의 출발이 기관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현재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담은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방법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자라는 그런 마을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